아이고, 이제 퇴직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노후 자금을 넉넉히 못 모았고 이러어주면 좋담. 아유, 뭔 한숨이야. 오늘 브라보 청춘 클럽 가면은 전문가 선생님이 다 알려주신대. 진짜? 그럼 여러분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여러분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팔로미. 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연이 팀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중장년 자산 관리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령화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196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 인구의 2.9%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에는 7.1%로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고요. 2022년에는 14%를 넘어 완전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고령화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실제 노후 준비는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질적인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은퇴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노후 자금과 더불어 똑똑한 자산 관리에 대한 해답까지 말씀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재무설계사 김태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무설계사 김태수입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 돈 네, 정말 필요하죠.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심지어 은퇴 후에 노후 자금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65세 은퇴한다고 가정을 하고 네. 평균 수명까지 산다 쳤을 때 네네. 노후 자금 얼마나 될까요? 네, 수현님이 생각하시기엔 어느 네.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많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정도요. 이왕이면 네. 무조건 많으면 좋은데요. 네. 이게 누구나 살다 보면은 그 인생 5대 목적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네. 예, 목돈이 들어가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본인의 결혼 자금. 아, 필요하죠. 예. 결혼 자금. 그다음 내가 결혼하고 나서 어디 살아야 되죠? 내 집 마련해야 내 집 되잖아요. 마련. 그죠? 그렇죠. 돈 그게.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자녀 교육 비용 들어가야 되죠. 교육비. 다 네. 중요한 것들이네. 그죠? 그럼 자녀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대학교 가야죠. 대학교도 교육비에 포함이 되죠. 네네. 아, 그럼 그러면 자녀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면 결혼해야 되죠. 내 것도 내가 준비하고 자녀 것도 제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녀 결혼 일단 준비해 주셔야죠. 네.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네. 노후 준비입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노후 준비를 실질적으로 네.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게 65세 이제 60세 정도 지나시고 나면은 네.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요. 60세 이상 도시근로자 네. 가구의 월 평균 가계 지출액이 네.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은가요? 4인 가구 기준인가요? 네, 그렇죠. 4인 가구 월 기준으로 평균 했을 때. 한 350?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잡으시네요.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기본 생활비만 네. 거의 한 118만 원 정도 네. 나오고 추가 생활비가 거의 한 88만 원. 그래서 네. 대략적으로 네. 한 200만 원 정도 아. 나온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살 때. 평균적으로 살 때. 평균적으로 살 때 그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을 얼만큼 쓸 거냐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내가 얼만큼 더 살 수 있으냐, 있을 것이냐. 네. 나의 수명이 얼만큼 될 건지를.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했을 때 65세에 은퇴를 하고 지금 평균 수명이 대략적으로 80세가 약간 넘어가죠. 네. 그러면 대략 한 20년 정도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매월 200만 원씩 20년 정도면은 비용이 한 4억 8천만 원 정도. 와. 그런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나는 조금 아껴 쓰겠다. 네. 그래서 월 100만 원씩 네.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2억 4천 정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죠. 너무 많은데요. 근데 네. 이게 본인의 소비 패턴이라는 게 사실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얼만큼 살 것이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내가 얼만큼 지출하고 얼만큼 아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한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노후 자금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노후 자금은 그냥 아이들 크고 생각하면은 50세 이상부터 실질적으로 그때나 준비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생각을 처음 시작한 거는 30대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계속 노후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취업을 했을 때부터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도움이 있어서 준비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찍 좀 은퇴를 한다면은 노후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노후 자금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정답은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네, 결론은 그건데 네. 예,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시점부터는 가급적이면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시대가 지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벤트들이 하나씩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죠.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을 써야 되고 네. 내 집 마련해야 되니까 또 돈을 써야 되고 애들 키우다 보면 또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내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20, 30대가 아니더라도 네, 40대, 50대라도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느낀 시점이 됐으면 네. 그때부터 빨리빨리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저 30대 중반인데 얼른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지는 느낌이 200만 원씩 4억을 필요한다니까 걱정이 되네요. 한 400에서 500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한 2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억 넘어야지. 4,500만 원 가지고 최소한 돈 1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한 300 정도? 월 2, 300이면 제일 좋지 않을까요? 자, 이쯤에서 조금 현실적인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열심시 일하동에 사는 50대 가장 윤절약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가족을 소개하자면요. 아내랑 저는 맞벌이를 하는 부부고요. 아이들이 2명인데 큰아이는 대학생이고 둘째 아이는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 평균 500만 원의 수입을 받은 우리 집에서 얼마 정도를 노후 자금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퇴 전 가장 지출을 줄여야 할 부분은 어디일지 브라보 청춘 클럽에서 조언 좀 해주세요. 요즘에 사실 맞벌이 하는 부부들 굉장히 많고 그렇죠. 500만 원 정도 이게 좀 뭐 적게 버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네. 얼만큼을 노후 자금으로 빼놔야 하는지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네, 애매하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은퇴 자금을 계산하기 전에 네. 가장 먼저 해보셔야 될 거는 사실 예산표라는 걸 한번 짜봐야 됩니다. 예산표. 예, 그래서 이 예산표가 뭐냐면 은퇴 이후에 이제 수입이 줄어들 것을 가정을 해야 되고 우선은요. 네. 그다음에 현재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비용들이 네. 앞으로도 계속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디서 줄일 수 있는 거를 먼저 판단을 해보시고 계산을 하셔서 예산표를 먼저 작성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이 자산관리사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은퇴 전 총소득의 한 70에서 80% 정도는 노후 자금을 위해서 절약을 해놔야 된다, 준비를 해놔야 된다. 7, 80%나요? 네. 와. 어마무시하죠. 그 어떻게 그럼 평소의 삶이 노후를 위해서 지금 삶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말은 이론적으로는 네. 7, 80%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살다 보면 여러 중요 이벤트들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면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금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빨리 준비를 하되 네. 너무 많은 비용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못해도 네. 내 급여의 한 4분의 1에서 많게는 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4분의 1에서 3분의 1.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지출을 좀 줄여야 노후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좀 지출을 줄이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예산표는 먼저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예,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 자녀들이 이제 다 독립을 하고 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옮기는 거죠. 네. 예, 이제 더 이상 큰 집에 살 필요가 없으니까 예, 집을 조금 작은 데로 옮겨서 네. 거주비 같은 것들을 네. 그 세금도 분명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아끼거나 아니면 뭐 통신비 같은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절약을 하셔야 되고요. 이 은퇴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미련이 상당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쵸. 왜냐하면 전세를 살다 보면은 이 전세 사는 사람들의 서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2년마다 이사를 가야 돼요. 아니면 또 집값 또 올려달라 그러면 그것도 또 걱정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 난 이런 거 싫다. 난 내가 내 집 마련해서 살겠다 해서 무리하게 이제 내 집 마련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내 집 마련에 대한 미련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본인 돈으로는 다 안 되잖아요, 해결이.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손을 벌릴 수 있는 건 은행밖에 없죠. 네. 그렇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집값이 뭐 한두 푼 하면 상관이 없지만 뭐 억억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의 이제 집들이 억억 소리가 나오는데 이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빚만 갚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소위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하우스 푸어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만 갚다가 결국 내 집을 마련하긴 했지만 그냥 결국에 내 집이 아니고 은행의 집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지금 뭐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이라든지 또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사실 이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사연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무리한 자녀 교육은 한 번씩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 자녀 교육 때문에 들어가는 돈들이 실질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자녀 한 명이 성인까지 자라는데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을 때도 뭐 한 1, 2억 이상 든다고. 네, 맞습니다. 한 2억 정도 자녀 한 명만 제대로 키우는데 2억 정도 들어가는데 뭐 부모 입장에서야 내 자식 누구보다 더 잘나게 키우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쪽에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 2억 원이라는 돈,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엔 아이를 위해서 내 인생은 다 바쳤지만 결국에 나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결국엔 내 노후 자금과 아이의 젊음을 그냥 바꿔버리게 되는 거죠. 그 아이가 내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 이상 굉장히, 근데 또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 또 대학교 준비하고 결혼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 이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제 아이를 위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 보면 하얗게 불태웠는데 내 아이를 위해서 남는 건 후 불었을 때 날아가는 jet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본 생활비 같은 게 많이 들 것 같고 정말 병원비가 많이 들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거동을 못했을 때 간병비, 경조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자, 은퇴 전도 마찬가지지만 은퇴 후에가 또 자산 관리 중요할 것 같은데 은퇴 후에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비 부분이 있죠. 주거비. 네, 주거비 부분. 그다음에 사실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 식료품 부분입니다. 식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교통비, 통신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시니어들 같은 경우는 은퇴 이후에 더 이상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 관리를 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좀 나름대로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아놓은 돈은 없는데 뭐 쓰고 싶은 건 많잖아요, 사람이랑.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눈이 자꾸 돌아가요. 옆으로. 뭐 아무개는 뭐 이래서 돈을 벌었대더라. 그러면서 무리하게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곳들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노후 자금들도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시니어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운영, 보수적인 자산 운용을 꼭 하셔라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에 좀 따르면요,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이 적정 노후 생활비가 145만 3천 원이라 나왔고 최저가 104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이게 사실이라고 봤을 때는
국민연금으로 굉장히 부족한 양인 것 같거든요.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뭐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예, 최근 이제 통계 자료로 보면은 네. 현재 그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금액이 네. 약 한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가입하셨던 분이 네. 이제 현재 받고 있는 평균 금액이 한 88만 원. 20년 해야 80만 예, 2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냈는데 네. 돌아오는 건 이제 88만 원 정도 네. 돌아오는데 이게 뭐 사실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그렇죠. 벌써 30, 40만 원이 나가는데 네. 뭐 국민연금 40 받아서 관리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래 연금이라는 거는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 네. 이 세 가지로 준비를 하셔라. 국민연금하고 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네.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 절반 정도? 네. 지금 젊은 분들, 네.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절반 정도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못 받는 네.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퇴직연금 쪽을 내가 받을 수 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 이외에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될 거고 만약에 퇴직연금마저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네. 개인연금에 네. 그 훨씬 많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하시고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사실 조금 불안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 불안한 분들을 위해서 연금보험 어떻게 해야 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팁 좀 알려주시죠.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소득 수준에 맞춰야 되죠. 내 소득에 대비해서 네. 그 너무 터무니없게 많은 금액을 연금에 넣으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4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 네. 본인이 최대한 아낄 수 있다 그러면 뭐 조금 더 하시더라도 상관없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중도 해지를 하시더라도 비용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열심히 내놓고 막상 해지를 했더니 돈이 한 푼도 안 나오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입출금이 좀 자유로운 상품들, 네. 그런 상품들을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언제부터 수령을 할 것인가, 연금을. 네. 그래서 뭐 내가 65세에 수령할 것이냐, 70세에 수령을 할 것이냐, 네. 이것도 먼저 살펴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얼만큼 기간 동안에 네. 내가 받을 것인가. 뭐 예를 들어 65세부터 받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받을 거다. 아니면 나는 10년만 받고 끝내겠다. 예, 이런 부분들도 네. 반드시 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보험료,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료, 그다음에 네. 납입 기간, 납입 기간. 네, 그다음 보험 기간 아까 말씀드렸던 예, 보험 기간들을 적절히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네.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네, 다섯 번째로 네. 예, 이 특약을 적절히 활용을 하면 연금보험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네. 무조건 연금만 받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어. 이제 여러 가지 특약들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네. 내가 이제 뭐 질병으로 인해서 아팠을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짝 넣어주면은 두 가지를 보장과 연금을 동시에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네. 여태까지 뭐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뭐 준다 대충 듣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죠. 사실 보험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데 좀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런 거 부동산이라든지 네네. 뭐 펀드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그 노인층들, 시니어층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상가 임대, 네. 그 다음에 주택 임대 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가 살던 집 세를 주고 네. 뭐 월세를 받아서 뭐 이제 내 고정적인 수익을 창출을 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될 쪽이 없는데 이 가장 위험한 게 노년층들의 상가 임대 상가인데. 를 투자를 할 때 가장 좀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형하고 특성 네. 이런 것들을 꼼꼼히 좀 살피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네. 뭐 무턱대고 수익이 난다고 하니까
뭐 아무개 엄마가 할았다. 옆집 보니까 거기도 돈 많이 벌던데. 맞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냥 투자를 하게 돼요. 네. 제 본인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형 이런 것들 꼭 체크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험하다고만은 할 수는 없어요. 펀드는. 네. 왜냐면은 요즘같이 이 저금리 시대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사실 은행 금리만 가지고는 연금 같은 경우가 해결이 안 나오잖아요. 내가 고정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펀드 같은 이 수익형 상품에 투자를 하시면서 조금 더 이 수익의 다변화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후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노후 자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쓰거나 전혀 뭐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또 이런 자세한 정보들, 좋은 정보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뭐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가장 큰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잘 찾아보면은 나랑 비슷한 또래인데 저 사람은 나랑 살아왔던 것도 거의 비슷한데 나보다 뭔가 편안하게 사는 것 같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노하우가 있는 거거든요. 방법이 있는 거고, 아니면 주변에 조력자가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뭐 주변에 보험사라든지 가까운 곳에 가셔서 먼저 상담을 해보시고요. 한 군데만 가셔서 뭐 상담 받으시고 여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한 군데서 올인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사람들을 소개받아 보고요. 은행도 찾아가 보고 증권사도 가보고 뭐 보험사도 가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 여기 이런 방법도 괜찮다. 이 사람이 추천하는 방법이 나랑 좀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전문적인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될 거예요. 이쯤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럼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전문가 김태수 씨는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전문가다 보니까 좀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공유를 해주시죠. 특별한 거라고 하면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거의 다 지키고 있는 거네요. 여러 가지. 그렇죠. 웬만하면 이제 지켜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보험 같은 경우도 연금보험 같은 경우도 저도 뭐 똑같이 내고 있고요. 뭐 보장성 보험에도 가입을 하고 있고 저축도 하고 있고 펀드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부동산 쪽도 지금은 투자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관심을 가져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뭐 제가 저 사람이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면 뭐 나도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경우가 다르죠. 특수한 경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죠? 하여튼 뭐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남들보다는. 여기서 궁금한 거. 몇 %라고 계신지 아까 7, 80%가 사실 이제 이론적으로 정답이라고 했는데 전문가분은 그럼 몇 %를 하고 계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7, 80%는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몇 %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뭔가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한 절반 정도? 최대한 그래도 좀 지켜보자 라는 쪽으로 하고 있지만 뭐 저도 뭐 사람이다 보니까 이벤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들어갈 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정도를 지켜가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전문가들도 지키기 어려운 게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거 단 지키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후자금 마련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큰 조언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뭐 태어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5대 목적 자금 같은 거 결혼을 하고 뭐 교육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다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노후라는 문제는 내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찾아오는 게 노후입니다. 내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게 노후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가장 큰 노후 준비의 첫 번째 방법은 일단은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을 유지하시는 거고, 근데 혹시 모르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내가 혹시라도 건강하지 못했을 때 이 경제적 위기를 타파시켜 줄 수 있는, 커버해 줄 수 있는 이 보장성 보험 같은 것들을 많이 들어놓고 거기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오늘 방송 보신 모든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행복한 노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들 이제 뭐 다 짐 들었으니까 편안하게 이제 여행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글쎄요, 뭐 특별히 꿈을 꾸는 것보다 건강하게 그다음에 이제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고 생활하면 좋겠다.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꼭 돈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약간 저는 나중에는 이제 봉사 같은 거 지금은 사실 시간이 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 봉사 같은 거를 하면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시온이 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제가 오늘 준비한 오늘의 픽은요. 노벨 경제학자들에게 배우는 노후 준비법입니다.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 교수는요. 노후 자금 넣어두고 잊어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모으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금을 중간에 찾아 자꾸 써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후 자금을 중도에 찾아 쓰지 않기 위해서는 노후 자금을 넣어두고 없는 돈처럼 생각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199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머튼 하버드대 명예교수는요. 노후 준비를 할 때 자산 규모 대신 소득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예를 들면 월 소득 목표가 200만 원인 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에서 얻는 소득이 200만 원이 되도록 계획을 하라는 건데요. 자산은 이자율에 따라 소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득 마련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 클럽!